안녕하세요. 제가 보내드린 태아보험 유튜브 링크 누르고 들어오셨죠? 이 영상은 광고 없이 태아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둔 영상입니다. 왜 요즘 트렌드는 비사와 꼭 비교를 해봐야 하는지 편하게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1월에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있었던 달이었죠. 태아보험이나 실비보험 역시 금액이 인상된 보험 중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A사로 2,000명이 넘게 태아보험을 가입시켜드렸지만 이제 2026년 1월이 되면서 B사와도 확실히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A사로 가입자가 너무 몰리고 청구 건수가 그만큼 너무 많아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A사가 점점 중요보장의 한도를 낮추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거기다가 1월에 금액까지 더 높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A사로 선뜻 고르는 걸 망설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A사와 B사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A사랑 인지도도 크게 밀리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태아보험을 가입시켜드리고 많이 청구해드렸던 내용들은 B사가 오히려 가입 금액이 더 크게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B사도 경쟁력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설소대의 경우 시술이 간단한 편이라 병원비는 크게 안 나오는 편이지만 A사의 수술비는 10만원 보장이고 B사의 경우 이런 설소대 시술을 했을 때 질병수술비에서 20만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10만원, 종합병원에서 시술하면 20만원 추가 지급해서 총 5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설소대 시술 청구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선천장애 출생의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경이나 심실, 심방중격결손의 진단비 개념인데요. A사는 이 내용에 대해 3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B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중요한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한도는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한 구성으로 해도 출생 후 보험료 차이는 크게 안 나기에 A사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습니다 라고 이제는 말을 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비보험 역시 대부분의 회사가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B사 역시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로도 저렴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담당자가 없지만 저희가 청구를 대신해 드릴 수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지사항을 5년 이내 전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니 이 부분은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준비한 B사 설계안을 기준으로 중요한 특약 위주로 하나씩 정말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태아보험은 싸게 하면 좋은 보험도 아니고 비싸면 무조건 좋은 보험도 아닙니다. 의학정보, 통계자료,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수는 최대한 살리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 앵그리보험 팀은 일정 주기마다 자료와 실제 청구 데이터를 반영해서 필수 특약 중심으로 설계안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요소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분석도 많이 들어가고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설계안은 필수는 최대한 챙기고 불필요한 건 빼서 출생 전 보험료는 42,120원, 출생 후 보험료를 38,280원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더 저렴하게도 가능하죠. 근데 단순히 보험료만 낮추려면 결국 중요도가 높은 특약을 빼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도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균형을 기준으로 38,280원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기본계약부터 보겠습니다. 상해우유장애 1억으로 설정했고요. 상해로 치료를 다 했는데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상태, 이걸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담보가 좋은 이유는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신체 대부분을 커버하고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겼고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면 가입금액 1억의 15%니까 1,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유장애가 더 심해져가지고 40%로 인정되면 이미 받은 15%를 제외한 추가 25%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상황별로 반복 지급도 가능한 구조이고요. 다음은 상해 특약 중 골절 진단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다칩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넣을 필요는 없지만 적정 수준은 꼭 필요해요. 골절 진단 30만원, 치아파절 제외 담보 2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파에서 떨어져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치유하다가 결국 골절로 잡혔다, 그러면 30만원 플러스 20만원 합산해서 50만원 지급 가능하죠. 그런데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파절은 20만원 담보에서 제외되지만 30만원 담보에서는 해당될 수 있어서 3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어깨 골절도 해당되니까 필수로 준비해주세요. 다음은 화상진단 담보입니다.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확정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얕은 화상은 보장이 애매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고 일상에서 화상 위험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담보로 봅니다. 비사의 경우 화상진단 담보, 중증화상 부식진단 담보, 화상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 구성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수술 병명이 아니라요. 수술 기법, 난이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1, 3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4, 5종은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 갈수록 보장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제가 이 담보를 좋게 보는 이유는 보장 범위가 넓고 리스크가 클수록 보장도 커져야 한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 원칙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입니다.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하루에 5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지거나 골절되거나 화상사고 시 입원하는 경우에도 전부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30세 만기인데 질병 후유장애까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봐야 하는 상품입니다. 질병으로 치료를 다 했는데도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상태가 후유장애고 이 담보는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뇌성마비는 운동 기능이나 보행, 일상생활에 영구적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운증후군은 이로 인해 지적장애, 운동기능 저하, 장애율이 확정되면 보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3천만 원 설정하는데 보험료가 270원 이걸 작다고 빼버리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큰 보장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보를 태아보험에서는 중요한 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아암 쪽입니다. 저는 소아암 리스크를 아이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보는데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 기준으로도 소아에서 발생하는 암 중 상위에 백혈병 등 혈액암이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진단 시 여러 담보가 합산되어 총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받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이 예후가 75%가 넘을 정도로 완치율이 괜찮거든요. 그 말은 치료 비용만 충분하면 치료는 어렵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태아보험에는 이렇게 암 진단비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질환에 해당될 수 있죠. 사실 어린 나이에 허혈성에 포함되는 심장질환에 해당되기가 제 경험상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계약 전환입니다. 30세 만기 이후에 병력으로 인해 성인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일정 조건 하에 100세로 전환되는 제도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넣어둔 담보만 전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설계할 때 최소한의 핵심 담보는 넣어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도 초기에 같이 구성하는 방향을 권하는 거고요. 다음은 특정 구대 감염병 진단비입니다. 여기에 수족구,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수두, 로타바이러스 등 9가지 전염병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사실 이전에는 수족구를 먼저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실비 청구가 안 될 만큼 병원 비용이 얼마 안 나오기도 하고 효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치만 막상 없으면 보장 자체는 실손으로 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은 트렌드에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거예요. 일단 넣어두고 나중에 5, 6살쯤 걸릴 확률 떨어지면 삭제, 가입 후에는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하거든요. 연간 1회 한도로 30만 원 보장하지만 1년 안에 9가지 질병 중 하나라도 보장을 받았다면 나머지 질병은 1년간 보장 안 되니까 유의해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태아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특약 중 하나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1에서 30일, 1에서 180일 구간을 나눠서 보장받는 구조고요. 아이들은 수족구, 원인 불명, 고열 같은 걸로도 갑자기 입원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입원을 한 번도 안 하는 아이도 당연히 있지만 잔병 치레가 많으면 1년에 여러 번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손은 상급병실 차액이 50%, 최대 1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인실 들어가면 차액이 부모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같이 넣는 걸 권하고요. 그럼 입원 일당과 1인실이 합쳐져서 실제 체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은 보장 금액이 더 올라가서 상황에 따라 하루 보장이 크게 붙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없어서 저체중하는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설계 기준으로 아기가 인큐에 입원하고 퇴원했을 때 비용은 실비에서 처리가 되실 거고 추가적으로 하루에 6만 원씩 그리고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 1일 이상 추가적으로 5만 원씩 보장되실 거라서 하루당 11만 원씩 추가로 보장됩니다. 중환자실 입원 일당 없다고 보장이 안
안 되거나 부족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술비로 넘어갈게요. 질병수술비는 몇 가지 면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질병수술에 적용될 수 있고 선천 이상 수술도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레이저 치료처럼 빈번한 수술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면 지급될 수 있고 탈장, 충수염, 편도 절제술 같은 수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Q가 붙은 질병수술은 선천코드 Q코드에 포함되는 선천질환 수술도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도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수술기법 기준이라 범주가 넓고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상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수술비와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들입니다. 먼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담보는 연간 6회 한도로 지급을 해주고 있으며 혀유착이나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등과 같은 빈도수가 높은 선천질환 수술들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구순열이나 구개열,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등 좀 더 중대한 선천 이상 수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만 상관없으시다면 가입 금액은 다발성 30만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 600만원까지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은 심장병으로 인해 개용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어린이 심장시술은 심장시술을 받았을 때 해당 담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참고로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는 22주 6일 내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9세 이하 주요 수술 통계에서 4위가 심장 수술인 만큼 발병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된 담보들은 가능하면 최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양성대종양 진단 담보나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등등 청구율이 높진 않지만 막상 발생했을 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입 금액이 큰 가성비 담보들이라 구성했고 소아탈장 수술 담보, 충수염 수술 등등은 수술 통계 자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을 땐 여러 곳에서 중복 보장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만약 예비 부모님분 중에 이 특약을 한 분도 안 가지고 있다면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를 포함한 등본상 내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을 대인, 대물, 누수사고 시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아이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분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담보 중 하나이므로 누수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함께 구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선천장애 출생 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단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경 이 청구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A사는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B사는 선천장애는 20%인 200만원, 심한 장애는 100%인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B사의 메리트가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태아보험 가입 시기 22주 6일까지 23주 되기 전에 무조건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중요한 태아 특약들이 23주 이후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선천성 심장기형 쪽은 초음파에서 잡음 소리로 발견되기도 하고 추적한 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놓치면 나중에 그때 했어야 했네 이 말 나올 겁니다. 다음은 신생아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꼭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았고 말 그대로 출생 후에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1일에서 12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중환자실 입원 일당 담보를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담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인데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고 출생 후에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해요. 납입 기간도 짧은 편이라 꼭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보험 설계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주요 회사 인수 기준으로 실제 보상 기준, 특약 구성, 전체 밸런스 비교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만 상담하고 싶어요, 전화 통화는 부담돼요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에 카카오 채널 링크도 있고요. 상담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카톡 상담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만 상담 진행도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주요 회사 비교해서 깔끔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선택, 사은품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락을 일반 소비자분들이 찾아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은품 조금 더 받는 것보다 누락 보험금 꼼꼼하게 잡아주는 담당자를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보험업법 기준으로 연보험료 10% 초과 또는 최대 3만원 초과
제공이면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태아보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